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촉진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주 촉진비, 통상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이주가 시작이 되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빨리 이주를 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정비구역에 따라서 이주 촉진비가 책정되는 금액은 다양할 수가 있고요. 정해져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조합 총회를 통해서 비용이 결정이 되고 지급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은 조합원들에게 모두 다 지급이 되죠. 정비구역 내에서 어떤 주택을 예로 들어 보았을 때 그 원주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이 됐던 세입자가 되었던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정해진 이주 기간에, 그러니까 이주 기간의 초반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 기간 내에 빨리 이주를 하자는 취지로 책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과정부터는 정비사업에서 사업비용이 많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연이 발생한다면 그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런 비용을 책정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부분은 수색 13구역,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수색 13구역이 이곳이죠. 경의 중앙선 수색역에서 약 초입까지 본다면 한 10분 거리 되겠네요. 약 10분 거리 정도 되는 수색 13구역에 대해서 이주 촉진비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스터디 차원에서 투자 활동을 준비하든 뭘 하든 타 재개발 구역에 갔을 때도 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듯 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절차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어떤 사업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 절차는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시공사가 SK 건설하고 현대 아이파크하고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죠. 약 세대수는 146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세대수가 되고요. 분양시청은 2018년도 2월 19일에서 4월 6일에 분양시청이 이루어졌네요. 작년 초반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주민총회가 2018년도 6월 30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관리처분은 2018년도 9월 19일에 관리처분이 떨어졌고요. 긴박하게 상황이 있어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11월 9일에 관리처분 변경총회가 있었죠. 참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추진력 있게 빨리빨리 사업을 밀어붙인 부분은 있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도 남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수색 13구역을 가능하면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색 13구역에서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 타 재개발 구역에 어떤 선례가 남기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사업성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투자자가 되었던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중개업소가 되었던 사례나 과거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고요. 과거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향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좀 변화가 오고 있네요. 수색 13구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향후에 타 재개발 구역들에 있어서 조금씩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상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이게 몇 가지가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주 촉진비에 대해서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관리처분 총유가 2018년도 6월 30일에 이루어졌고, 최초 관리처분 인가가 2018년도 9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변경이 2018년도 11월 9일에 이루어졌고, 12월 1일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주 촉진비는 이주하고 맞물리는 거니까요. 이주가 2018년도 12월 1일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2019년도 5월 31일 지났죠? 지났으니까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논란이 들까봐 안 올리고 있었고요. 2018년도 12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31일까지 2주 촉진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공가 처리를 하게 되면 조합원이 거주를 했던, 세입자가 거주를 했던 명도를 다 끝내고 공가 처리까지 완료가 된다면 조합원에 한해서 2주 촉진 비용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 2주 촉진비가 2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참고로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500만 원, 수색 9구역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수색 7구역이 1500만 원. 계속 올라갔네요. 수색 13구역이 2천만 원. 그 당시에 놀랬어요. 우와, 저렇게 많이들 지급하는구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지급할 때 소득세 15.4% 차감하면 약 1860만 원이 나오겠죠? 1860만 원이 지급되고요. 여기서도 공가 처리하고 나서 그 어떤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돈 100만 원을 차감을 시켜놔요. 나중에 추후 정산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76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급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때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단어를 가지고 혼돈하시면은 안 돼요. 이 사람은 176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은요, 단독 조합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재개발에서 입주권은요, 단독 조합원한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특이한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면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의 특수성이 개입되는 거예요. 타구역 수색 증산 뉴타운이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색 13구역이 특이하게 더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제 공유자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유자 물건하고 대비되는 게 빌라나 연립인데, 그걸 원빌라라고 표현하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보통 한 명,
단독 소유인 경우가 많잖아요. 빌라인 경우에도. 그리고 또 보통은 그 부부 공동 소유로도 잡혀 있고요. 또 돈이 부족해서 투자자들이 뭐 2명이나 3명이 돈을 합심해서 물건을 매수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등기는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지금 원빌라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단독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 이상이 없이 입주권도 배정이 되었고 이주 촉진비도 배정이 되고 이주비도 다 이제 세대당 대상이 될 거니까 배제시키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요, 공유 물건이에요. 공유자 물건이에요. 공유자 물건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는 2013년 아니죠. 2003년 12월 31일자에서 서울시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떤 지분 쪼개기를 굉장히 이제 막았죠. 그렇죠? 근데 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수색 13구역이 진행되는 거하고 이 공유자 물건을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판례도 많이 뒤져보고 그랬었는데, 공유자 물건의 특수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두 가구가 2층으로 해서 두 가구가 거주할 수도 있고요. 네 가구가 거주할 수도 있고요. 9가구가 거주할 수도 있고요. 수색 13구역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적으로 거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독 소유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 소유가 있고요. 그 가장 하단에 해당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공유예요. 소유 관계는 공유예요. 그런데 이 공유자 물건을 해결할 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해결을 해야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어떤 지분 쪼개기 개념도 해결할 수가 있으면서, 연도가 1997년도 1월 15일인가로 기억합니다. 이 이전에 공유 물건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요. 공유 물건으로 잡혀 있으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내가 소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이 한 명이야, 보통은 한 명인 게 원칙인데 1990년도 초반에는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개별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등기는 한 사람 앞에 공동 등기를 해줬죠. 공유 관계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9가구가 있다면 9세대가 각각 자기 출입문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방, 거실, 화장실, 수도 각자 사용하고 이러는 구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기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입주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는데, 최초 관리처분이 2018년도 9월 19일에 이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공유자 물건들이 약 70명 정도가, 76명?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 관리처분 총회를 앞서서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놓지 않았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아니면 일부러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배제를 시켰던지.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뒤늦게 공유자 물건에 대해서 입주권이 다 나왔어요. 관리처분을 변경해서.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관리처분 변경을 했던 건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자 물건에 대해서는 다 입주권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판례나 이런 걸 정리해서 영상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입주권이 나왔다는 뜻은요, 그 사람들은 이주 촉진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이에요. 공유자들은 그 단독 조합원은 아니에요. 대표자를 선임해야 되는 건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개별적으로 행사를 해야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수색 13구역을 보면서 자꾸 논란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고 변호사를 다 자문 받아가면서 가는 거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되는지. 약 76명에 대해서 입주권이 나가면서 그 이주 촉진비를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 6월 25일경, 이번 달 6월 25일 날 또 총의가 들어가네요. 이 총의 안건을 다시 올리는 거죠. 이주 촉진비가 이제 2천만 원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공유자 물건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유자 물건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49명이 소송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한 76명 정도가 있는데 숫자는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49명이 소송에 참여를 해서 그 받아들여졌어요. 그 건을 가지고서 총의 안건에 이제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겠노라고 올리는 안건입니다. 지금 5호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상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이주 촉진비 지급 관련 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니 조합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단독 조합원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주 촉진비예요. 그리고 지급 시기나 방법들은 이사회에 이제 위임해달라는 거죠. 그런 거야 문제될 게 없죠. 이주 촉진비 지급 원칙은 13구역 같은 경우에 한 세대 조합원 1인 공동 소유자일 경우 대표자로 정하였어요. 2018년도 6월 30일 날 총회에 이 안건이 올라간 거예요.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동 소유자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 6월 30일 날짜에 올라갔던 건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냥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건이에요.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 공동 소유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저 문구를 갖다가 집어 넣을 때 법률적인 고려를 했는지는 그 당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동 소유자에서요. 공유자 물건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데 네 가구가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자는 1인으로 하게 되면 2천만 원을 갖다가 4명이서 분할해서 가져가라는 취지고요. 어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가구라면 그 2천만 원을 9가구가 나눠 가져가세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 소유인 경우가 조금 이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 봤을 때 표현이 왜 어떤 의도로 저런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봤었죠. 여기 볼게요. 사실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 조합원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일단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실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 조합원 56세대의 경우 1인 1분양권을 지급받았으나 공부상 자료 등기부 등본의 경우 공동 소유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공유자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이 항에 의거하여 대표조합원 1인에게만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라는 표기가 나와요. 일단 이 부분 이상해요. 도정법 39조 요 부분이요. 한번 체크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따라서 해당되는 이에 해당되는 사실상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사비 등 지급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조합에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화해 결정 권고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속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조합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 촉진비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올려놓고 나서 이제 조건을 볼게요. 지급을 하겠노라 하는데 이주 촉진비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에 참여한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 소송에 참여해서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주 촉진비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또 총회 안건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화해 권고문의 결정 사항과 같이 2019년 5월 31일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공가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2019년 6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이제 별거 없어요. 화해 권고 결정문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지급하라예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이러는 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화해 권고 결정문이 있는데요. 4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49명이 들어가 있어요. 49명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죠.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가 있고요. 이제 성공보수료가 나가겠죠. 적게는 20%, 많게는 30% 나가겠죠. 2천만 원 받아서 많이 뺏기네요. 또 조합은 조합대로 49명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이제 뭐 안분해서 냈을 거니까 또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소송 비용을 나갔죠. 그러면 이 화해 권고 결정문이 떨어졌는데 누가 재미 봤나요? 변호사들 아닐까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내용이 아니에요. 지급하면 되는 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급을 안 하고서 이랬단 말이죠. 조합에서 과연 적절한 법률 판단을 했는지가 저는 조금 이상이 들어요.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지만. 자,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39조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 등 일조의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뻔해요. 도정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을 논하는데요. 하나는 입주권을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겠노라는 부분일 수 있고요. 다음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 부분이에요. 투표권. 이주촉진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이. 39조 항목이요.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내용이에요. 공유자 물건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들은 다 토지동 소유자인 건 맞지만 어떤 선거 투표권을 가질 때는 대표조합을 한 명을 선임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권은 각자 행사하지만 어떤 조합의 총회에 의사 발언을 행사하려면 대표 조합원을 한 명 선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거하고 이주촉진비를 갖다가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주고 나눠 가지라는 거하고는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8년도 아까 11월 며칠이었죠? 처음에 9월 19일이 최초 관리처분인가고, 관리처분 변경이 11월 6일이었나요? 은평구청 제가 수색 13구역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한테 전화도 드려서 물어봤었어요. 이주촉진비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입주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나오냐 이거죠. 입주권을 줘야 되는 근거를 물어봤어요. 답변 안 해주시던데요. 현황상 자기들이 바쁜데도 나와가지고 사진도 찍어가고 조합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주무관이 직접 나와가지고서 현황조사를 해갔다라고 그래요. 그 현황조사 내용이요, 사실은 판례에 있어요. 재개발지역 판례에 나와 있고요. 이 판례에 따라서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입주권을 주니까 이주비나 이주촉진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건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금 총회 책자 내용만 봐도 문구가 좀, 단어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입주권이 아니고 분양권, 여기 조합원 56세대의 경우 1인에게, 그러니까 1인 당이겠죠. 1 분양권을 지급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입주권이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 준다고 했고 받으면 되니까는 뭐 따질 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나중에 매도했을 때 세금 관계까지도 다르잖아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안 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누가 이런 문구를 작성했는지, 전문가들은 정비업체가 작성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입주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가지고서 한번 영상으로 올릴 기회를 마련할 거예요. 이게 증산 5구역 쪽에 또 맞물려요. 향후에 관리 처분을 할 거라서. 그런 부분. 이주촉진비 당연히 또 동일한 사례가 튀어나오죠. 증산 5구역도 약 30개는 될걸요, 개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두 가지 큰 부분들이, 이 내용은 아니지만 또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색 13구역은 제가 영상을 잘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몇 가지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재개발 측면에서 좀 변화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해 권고 결정문을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조금 있네요. 먼저 지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달라는 청구 소송이 들어갔는데, 판결문이 아니고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왔어요. 뭐 빨리 나오려고 해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해 권고 결정문하고 판결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화해 권고 결정이니까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인용하기가 어렵죠. 판결문의 형태로 나왔다면 인용하기가 쉬운데 법원에서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결문으로 내려줘도 될 텐데 화해 권고 결정문으로 내렸다. 그 이유는 조합 측의 의견도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어떤 부분을 반영했을까?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총의를 통과했거든요. 상당 부분이 좀 저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왜 조합은 소송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만, 사실은 이게 조합원이죠.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색 13구역에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주 촉진비를 물론 이제 조건이 2019년 5월 31일까지 명도하고 공가 처리를 해야 되는 조건은 있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근거 가져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판결문이라면 다 지급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화해 권고 결정문으로 떨어졌으니까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지급하는 거죠. 조합 입장에서는 이상할 건 없죠. 그래서 판결문이 아니고 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까지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향후에라도 소송을 통해서 이주 촉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조합을 편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거래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타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서 한번 공유 차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부분. 사실 그러면 여기서도 안건을 상정할 때 화해 권고 결정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소송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또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 뭐하러 비용 낭비합니까? 지급하면 되는 거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고요. 굳이 남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권리는 챙겨주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3번 볼게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회의 안건을 상정할 당시, 그 다음 2018년 6월 30일 당시에 형평성을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제가 입주권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했으면 이주 촉진비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입주권 나오겠구나. 어차피 판단은 구청에서 할 거니까.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입주권이 나올 걸 가정해서 이주 촉진비 부분도 그 당시에 안건에서 올리지 말았어야죠. 공동수의자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한다는 안건 문구를 집어넣지 말았어야죠. 왜 그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부분이 저는 그러는 거예요.
공유자 물건의 경우에 그 개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조합에서는 진작부터 알았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물론 조합이 열심히 일을 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유자 물건을 소유한 소유자들의 입주권을 고려했더라면 불필요한 이런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다. 스스로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라. 이런 취지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5번하고 같이 맞물리는데요. 어떤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와의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요. 조합 집행부는 복지부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만 할 수 있고요. 어떤 재개발은 절차법이니까 그 절차에서 관련되는 법률이나 그 조합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규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기준의 어떤 문구에 글자 자체에 얽매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이 비용이 지출되고 이런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복지부동이 그래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고 돈을 낭비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이주 촉진비 부분은 이 사례는 향후에 빠르면 올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증산 5구역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는 될 거니까 미리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색 13구역이 지금 몇 가지가 조금 제가 책자를 보면서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게 수색 13구역만의 문제가 지금 아니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이제 사업이 뒤따라오는 다른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기존의 과거에 사업을 마무리 지었던 뭐 관리 처분이 지나가고 이주 착공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들을 사례를 보면서 어떤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건 이제 또 그런 부분들도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많이 조심스러워요. 어떤 재개발 지역이다 보면 이해관계인들이 많고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을 보다 보면 꼭 미움도 살 수 있고요. 공격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모른 척 하려다가 제가 거래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책자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통했지만은 다 갔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데 굳이 소송까지 가야 됐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사람이 어찌 되었든 소송 과정을 통하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비용이 깨지니까 그런 부분이 싫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수색 13구역에서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좀 주저리 정리되지 않은 영상이 올라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수색 13구역의 이주 촉진비 사례를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레고팜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올라가는 만큼 저도 나날이 발전하는 레고팜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